안녕하십니까. 전화해찰 유형별 응대 요령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HR 담당자 문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화해찰 업무 중 고객 응대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걸게 되면 실제로 많은 민원 발생과 고객의 불만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HR을 할 수 있도록 응대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4가지의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감정 노동자 보호 및 올바른 CS 고객 만족. 둘째, 합리적인 불만족 발생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셋째, 불만족 농가 사례 및 응대 요령. 그리고 넷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스킬 교육입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올바른 CS 고객 만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콜센터 상담원은 과거에는 무조건 친절하면 된다, 고객은 왕이다, 무조건 사과부터 해라 등등의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고객이 갑질이나 블랙 컨슈머로 인해 감정 노동자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상담 콜센터는 다른 기관의 사례인데요. 감정 노동을 발생시키는 사례 중에 인바운드 같은 경우 본인의 화를 상담원에게 풀기 위해 전화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 억측, 욕하고 인격 비하하고 성희롱하는 등.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갑질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객의 마인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 정착으로 직장 문화가 워라밸의 삶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고객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의미로 워커밸이라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만족 발생 원인도 바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불만족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과거처럼 무조건 친절하게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상담이 아닌 전문적인 응대가 가능한 HR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욱 당당하게 HR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13년도에 한국에 도입되면서 감정 노동에 관련하여 기본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2018년에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애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해당되는 고객의 폭언 등 건강장애 예방 교육과 관련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되거나 음성 안내를 해야 하며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술에 취한 고객을 응대할 때 3번 정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성희롱이나 폭언에 대한 자제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폭언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고 충분히 휴게 시간을 갖고 치료나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됩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장애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년에 한 번 힐링을 목적으로 건강장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노동이 발생되며 축산농가와 상담 시 불만족 농가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예찰을 거부하는 원인과 콜센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 여러 민원들 가운데 과거의 사례를 들어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된 불만족 농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상담 시 접하게 되는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응대 방법과 둘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뒤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시겠지만 우리 기관에서 축산 정책이나 보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군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요. 만약 보상금에 대한 문의를 한다면 SOP 매뉴얼에 아는 만큼 응대하고 또 정확한 정보는 시군에 문의하도록 안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역본부 상담원은 축산농가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산 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향을 알아야 농가 민원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불만족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CS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맞아요. 무조건 친절하면 된다는 기업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항상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의 불만은 고객 만족을 향해 비합리적인 부분까지도 수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합리적인 불만족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앞으로 합리적인 불만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 매뉴얼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통계입니다. 빨간 테두리의 내용은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가 가장 높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짜증났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축산 농가에서 브루셀라 살처분을 할 경우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미리 겁먹고 보상금 관료는 시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응대할 경우 매월 전화하는 HR로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으로 HR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80% 정도 지급은 되지만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소홀할 경우 삭감되기도 합니다. 삭감 기준은 시군에 따라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것이 알고 싶으시면 시군청 방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장성군청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릴까요? 라고 의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적인 사례 예 하나 들게요. 며칠 전 남편이 겪은 콜센터 불만족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에어컨 설정 온도 문제로 콜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욕을 할 뻔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콜센터 직원이라서 차마 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며 상담 사례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에어컨에 표시된 실내 온도와 실제 온도가 3도씨 정도 높은 것 때문에 AS를 받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바꿀 때 수리하는 과정이 복잡한가? 전체를 뜯어야 하는가? AS 기간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등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지만 AS를 받으시면 비용이 발생하니 그냥 쓰시라는 개인적인 의견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듣고 싶었던 말은 수리가 복잡하지 않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남편은 친절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응대해 주길 바란 거지요. 다른 상담원에게 떠넘기지 않고 해결 응대가 가능한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객 불만 사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친절하지 않아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에 불만족 농가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웃바운드의 문제점은 축산 농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전화받기 곤란한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발생 지역에는 매일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장주들은 개인정보 관련하여 농장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나마 소를 기르시는 축주님은 브루셀라나 결핵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본부에 협조적이긴 하지만 관상용이나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의 경우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농장주가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 농사일과 병행을 하다 보니 항상 바쁜 상황이며
간단한 대답만 원하다 보니 점점 소통이 단절됩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질병 발생에 따른 일일 예찰이나 설문 등 설명이 부족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로 인해 전화를 거부하거나 스팸 처리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가의 전화 예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만족 농가 응대 요령은 친절하면 될까요? 그렇죠. 친절하면 그나마 응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노동자의 과도한 친절에 불편했던 경험이 67%네요. 무뚝뚝하여 소통이 안 되는 축산농가에 전화해서 친절하게 어머님, 축주님, 아버님, 선생님 이러면 우호 농가로 전환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고민되시지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 터득한 응대 요령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축산농가 방역 관련 정책이나 축산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방역본부 예찰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축산농가 정보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빨리 끊으려고 하는 농가에게 외쳐야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요, 선생님 지역에 브루셀라 일제검사 기간인데 알고 계신가요? 환경검사가 강화된 거 알고 계신가요? 또 방역 기준이 완화된 것 또는 강화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닭을 20수 이상 사육하실 경우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정보가 농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화가 났으니 간단하게 여쭤보고 빨리 끊어야겠군 이러면 안 되겠지요. 이제는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실수한 게 있을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더라도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다음에 꼭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시 발생되는 불만족 표현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대를 하다 보면 이런 키워드로 불만 유형이 발생되죠. 소리 지르시고, 욕하시고, 쓸데없는 전화 하지 마라, 귀찮다, 하지 말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또 거짓말도 합니다. 무시하고 인격 비하, 너희들이 뭘 알아? 차가운 목소리로 또 대답하시죠. 그래서 왜요? 이상 없다니까? 짜증나게. 지금부터는 이런 불만족을 감정적으로 표현할 때 응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주의 성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DISC, 성격 유형별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성격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응대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형은 주도형으로 거부 의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은 D형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적이며 거부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거나 짜증이나 신경질을 부리는 성격을 말하며 정책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 일 저 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항상 바쁘시고 바쁘다고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찰이 마음에 안 들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조언을 구하고 알려달라고 부탁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몰랐던 것을 알려줄 때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점으로는 뒤끝이 없습니다. 예찰 요령의 꿀팁은 선택권을 넘겨서 뭐뭐 해도 될까요? 질문하고 직접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1분 정도 잠깐 통화해도 될까요? 지금 통화하기 불편하시면 제가 언제 전화 드릴까요? 다시 한번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아유 선생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혹시 제가 선생님께 큰 실수를 한 게 있을까요?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인정과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내지는 대표님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항상 알려주세요. 선생님이란 표현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하고 칭찬을 하시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CCTV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예찰하시면 됩니다. I형 사교형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합니다. 화를 내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응대 요령에 따라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대하면 풀리는 성격입니다. 첫인사, 걱정, 더운 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얼마나 바쁘셨어요? 고정 메모에 근황을 적어서 다음 회차를 참고하여 여쭤보면 좋아하십니다.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아버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환절기인데 감기는 안 걸리셨죠? 우리 손은 잘 있는지 궁금해서요, 선생님. 이렇게 예찰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많이 귀찮으시죠?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드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바쁘신데 전화 드렸나 봐요. 그래도 통화가 돼서 저는 되게 반가운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바쁘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감하면서 그쵸? 한참 바쁘실 때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찰 드릴게요. 근데요, 혹시 지금은 무슨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S형 안정형의 성격입니다. 참다 귀찮은 것을 내색하거나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아무 말 없거나 조용히 끊어버리는 성격이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농장 정보 확인을 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 경우 친절히 설명하면 의무감에 응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성격 분석은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며 소극적인 성향으로 갈등을 싫어해서 내색하지 않고 참는 편입니다. 협력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는 착한 성격이지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양보하고 배려심이 강하며 빠른 말이나 질문이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고객의 언어에 맞게 템포에 맞춰서 차분하고 여유롭게 예찰하시면 됩니다. S형 안정형 성격 분석 사례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는 경우 귀찮아서 싫다는 내색은 못하겠고 조용히 끊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응대 요령으로는 걱정하면서 독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전화 연결이 좋지 않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시죠? 제가 끊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귀찮은 목소리의 경우 반갑게 인사하고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안부를 묻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소심하게 말씀하시면 어머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하는 일이 어머님 댁에 닭이 병이 안 걸리고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드린다고 생각하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예찰하시면 됩니다. C형 신중형은 성실하고 신중하며 꼼꼼한 성격입니다. 논리적이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리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충분히 우호농가로 전환이 가능한 성격입니다. 쓸데없이 농담이나 하고 대충대충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바로 거부농가가 됩니다. 이런 C형 신중형은 응대 요령으로 왜 자꾸 그런 것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질병이 발생되면 빠르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육 농장 정보가 항상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력제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육 두수보다 중요한 것이 빠른 질병 발생 정보라서 발생 시기에 따라 홍보도 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발생 시기에는 계속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야 돼서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드리네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알았잖아요.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같은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농장의 사육 정보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귀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축산 정보나 축산 정책을 안내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브루셀라 일제검사 기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지역의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참고하세요. C형 성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찰을 하시면 유대감이 형성되고 우호농가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성격에 대해 알아봤으며 응대 요령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기, 욕설, 언어폭력에 대한 응대 요령입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D형의 성격이죠.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성격입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지만 예의를 갖추어 부탁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억양이 거칠어서 센 것처럼 보이지만 몰랐던 부분을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은 바로 누그러집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지만 통 수용이 안 되는 경우 고객에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해 주시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상담원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추어 천천히 말해야 됩니다. 노여움 푸시고 저희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겠지요. 차라리 이렇게 소리 지르는 성향은 이렇게 몇 번 반복하여 화내시고 감정 풀어내시면 욕하시는 것에 대해 사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속상하셨겠네요. 하고 공감해 주시고 다음 달에 선생님께 전화 드릴 때는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이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할 때는 선생님,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성희롱 또한 술에 취한 축주의 경우입니다. 쓸데없는 전화, 귀찮다 이렇게 통화를 거부하시는 농가는 지역과 축주명을 정확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한 후에 기관 명과 담당자 성함을 꼭 밝혀주시고 쓸데없는 전화가 아님을 밝혀야 됩니다. 웃거나 잘 보이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임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불만족 농가일수록 성함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 공적인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매월 강력 거부 농가임에도 전화를 해야 하는 압박감이 너무 크지만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해보시고 응대 요령이 성공한다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전화 예찰이 의무화된다면 더욱더 당당하게 예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간단하게 농장 정보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바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전화 드릴 때는 사육하고 계신 가축에 대해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됩니다. 제가 불만족 농가, 장기 미수신 농가나 거부 농가, 비협조 농가에 전화 예찰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몇 년째 전화를 안 받는 농가 예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태풍이 9월 1일과 2일, 3일 이렇게 연이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고요. 복구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 전화 예찰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 묻지 않고 사슴 25도 잘 있나요? 라고 전화를 받은 거지요. 사실 바쁜 목소리일 경우 저희는 빨리 예찰하고 끊어야지 싶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셨답니다. 방역사에 방문해도 여전히 거부 농가였는데요. 우연히 저와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드릴 때 김진희 선생님 잘 계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라고 친근감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요?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선생님과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아서 농장 정보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공적인 업무라는 말 때문인지 걱정이 되셨는지 전화를 계속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이날은 사육 두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다음 달에 전화 드릴 때 사육하고 있는 농장 정보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친절하게 사슴, 염소, 닭, 오리에 대한 사육 규모 등을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축산농가 정책 불만에 대한 민원 사례 중 가장 큰 건의사항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매일 진행되는 일일 예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는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며 불만이기보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될 때 응대 요령에 따라 우호 농가로 전환되기가 쉽습니다. 즉 소통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매일 전화드려도 귀찮으시지만 협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분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이해해 준다면 우호 농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찰한 내용입니다.
방역대 내 살처분, 농가의 보상 기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불만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kg 내와 3kg에서 10kg의 살처분 보상금이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기사를 보았었던 때이고요. 너무 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오리 농가 사장님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감해 주면서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으며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방역대 종오리 농장 관련 이동 정지로 인해 피해 관련인데요. 일일 예찰과 설문으로 매일 전화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화 예찰 특이사항에 축주의 정책 비판, 욕하고 비협조적이며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써져 있는 농가였습니다. 욕을 먹겠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 드렸어요. 선생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역시 정책 비판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침부터 전화 드려서 선생님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봐요.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담원이 뭐 언제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말씀드린다. 12월부터 3월까지 모든 종란은 다 소각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12월 시세로 보상해 준다고 한다. 내 그깟 돈 받기 싫다. 지금 시세가 얼마인 줄 아느냐. 지금 2.5배 정도 보상금을 더 계산해 줘야 된다. 등등 지역적으로 농가 위치 등에 대한 불만, 이런 정책 불만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농가에 대해서 이동 제한 해제 시기, 일제 검사 기간 등을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는 보상금은 어떻게 협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없을 정도로 이분은 우리와 친근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줬을 뿐인데요. 참고로 보상금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그냥 보상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산란계 농장의 정책 불만으로 펜스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물망 설치로 차단 방역이 잘 돼 있는데 왜 이 넓은 면적에 펜스를 설치하라고 하느냐. 우리 농장은 넓어서 펜스를 치려고 하니 8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걱정해드리고 그러셨냐고 들어주고 공감해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예찰할 때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으셨나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등등의 관심과 열린 질문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AI 발생 농가가 입식을 할 때는 시범 사육을 해야 합니다. 발생 농장에 전화할 때는 중추는 구입하셨나요? 시범 사육 중이신가요? 등 농가 애로사항 중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소개합니다. 동별로 5수 이상 시범 사육을 해야 하는데 중추를 파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농장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알지 못하면 절대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일부러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요. 이 농장은 제가 시범 사육에 대한 걸 여쭤보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라 개인이 거래하기보다는 시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연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그냥 예찰만 했었다면 지금은 알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찰은 합리적인 불만족이 발생이 됩니다. 쓸데없이 전화한다라고 한다거나 예찰센터를 없애라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별 수시로 바뀌는 축산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달되는 문서, SOP 행동 요령 등 관심을 갖고 발생 농장이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응대 사례는 제가 직접 예찰하며 겪은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듣기 위한 예찰, 소통하기 위한 예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잘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축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많은 축산 정보 및 동향들이 문서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 실적, 질병 검색 현황입니다.
전화 예찰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예찰할 때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력제를 활용하여 통화 거부나 비협조적인 농가에 전화할 때 송아지 두수 정도는 알고 어린 송아지 몇 마리 있던데 건강한가요? 라고 해보세요. 설사와 관련하여 일반 농가에도 활용된다면 이력제를 확인하면 1개월에서 3개월 된 송아지가 있다면 송아지 몇 마리 있으신데 설사하는 송아지도 있나요? 2개월 된 송아지가 몇 마리 있으신 것 같은데 구제역 예방접종은 하셨나요? 다음 달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인데 혹시 임신기간 유예 신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해 송아지가 성우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분리해 주시고 소독도 부탁드릴게요. 설사하는 송아지는 절식을 한다거나 과식을 예방해 주셔야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설사 예방 관련 농가에서 상담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균 감염증이나 세균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가 많은데요. 설사가 심할 경우 절식과 수액 공급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탈수로 인해서 폐사하기도 한다는 내용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설사 예방 3가 백신에 대한 설명은 수의사 처방과 관련되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예방주사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 처방과 관련되니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방접종에 대한 언급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축산 농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송아지 설사 주요 질병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대장균 감염증 등이 있으며 예방접종은 분만 전에 하는 것을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유관기관 문서를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찰원은 조장에게 또 민원 발생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조장은 유관기관 문서 확인 후 담당자에게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예찰에 필요한 내용의 경우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문서 가장 아래 부분에 문서를 기한했던 담당자와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정보로 조장은 문서 기한 담당자에게 체계화된 질문을 하셔서 받은 피드백은 예찰센터 상담원과 공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정확한 정보 확인과 궁금한 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또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루셀라 보상금과 관련하여 보상금 삭감 기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보편적인 보상 금액과 보상금 삭감되는 농가가 많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방역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80%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 관련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돼지열병 항체 형성률 관련해서 1차, 2차, 3차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 것과 3차 이후 발생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의향성 결핵은 무조건 살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농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 스스로가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관기관 업무 관련 처리 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시 예찰 및 출하 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검사 결과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본부로 문서가 시달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예찰원이 유선이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 과태료 부과, 살처분 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청에 문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공문을 활용하라 라는 의미는 유관기관에 바로 전화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축산 정책과 시달되는 문서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농가 민원을 차츰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상금 관련이나 행정처분 같은 업무는 반드시 시군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시군청에 확인하시라는 안내를 꼭 하셔야 됩니다. HR센터에서 안내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브루셀라 보상금 관련 문의는 결핵이나 브루셀라 최대 보상금은 80%를 지급하지만 방역 점검 시 소독 기록, 출입 금지 안내판, 방역 실태 점검에 적합할 경우 8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소독 기록이나 방역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홍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제류, 특히 소의 경우에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방법으로 렌더링 등이 있습니다. 구제역 항체가 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정보입니다. 구제역 검사 두수 16두 이상 검사를 할 경우 바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16두 미만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확인 검사를 해야 하며 또한 과태료 처분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이 없어야 처음 1차로 돌아갑니다. 시군에 3차 이상의 농가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남의 경우 3차 이상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농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해야 될 것입니다. 가금 살처분 보상금에 관련하여 두 가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삭감 기준은 AI가 발생이 되면 기본 20%는 삭감됩니다. 그럼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독이나 이동 제한 등 방역 의무 불이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20%에서 60%까지 삭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최저의 보상금은 20%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정자금에 관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때 3kg 이내에 일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일정 기간 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가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요. 살처분 마리수를 기준으로 하여 67만 5천 원에서 337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농가당 오리 19,000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찰 지역인 3kg에서 10kg 농장의 경우에는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요. 미입식 마리수의 입식 제한 기간을 사육기간으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평균 예시를 들어보면 19,000수 농가에 1,485만 8천 원 정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의 경우 100m 차이로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7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모든 협회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란계나 종오리의 농장의 경우 보상금 산출 금액이 AI 발생 시기에 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재 시세가 아닌 전년도 AI 발생 시기 전 가격이라 현재 유통되는 시세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되며 낮은 가격의 보상금을 받다 보니 농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축산 정보 및 홍보 사항으로 축산 농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소 구입 의사가 있는 농가 및 출하 예정인 농가는 축산물 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염소 사육 농장 역시 도축장 출하와 관련하여 불법 도축 등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셔서 염소 시세를 알아보고 또 최근 거래되는 가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축장 정보 등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에 대해 여쭤보게 되면 하나하나 소통하게 되면서 농가와 통화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충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찰했던 염소 농장에 도움을 드렸던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출하해야 될지 모르고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냥 키우고만 계신다는 축주님께 21년 6월 염소 시세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으며 주변 농장도 아기 염소와 어미 염소만 놔두고 모두 출하했다고 농가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독축장에 출하를 하려 하니 내 차로 이동이 안 된 상황을 설명을 듣고 축산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관심 있으시면 사이트와 필요한 서류를 문자 전송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며 팜에듀라는 사이트 URL 주소와 필요한 서류, GPS 설치 등에 관련된 사항을 문자로 피드백해 드렸습니다. 이 농가의 경우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어버리는 농가였지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니 바쁘셔도 전화 응대에 협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많은 안내를 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 접종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은 가축은 접종하지 않습니다. 또 도축을 위한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의 가축은 접종하지 않겠지요. 도축을 할 경우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다면 바로 2주 동안은 출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슴의 경우는 연 1회 예방접종을 합니다. 접종 역시 자율 접종 대상입니다. 사슴의 경우 마취 후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각, 즉 뿔을 자르는 시기나 출산 시기에 접종을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임신 후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는 7개월 이상의 임신 말기 가축의 경우 일제 접종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는 농가는 미리 한 달이나 2달 이내에 예방접종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방접종을 미리서 할 수 있고 또한 출산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염소의 경우 유사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임신 기간을 고려하여 교배 전이나 분만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돼지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 115일을 고려하여 분만 전에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민원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금 전업 농가의 경우 CCTV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금 농가 민원 중 과태료 처분 관련하여 예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사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CCTV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 농가의 경우 저장 용량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를 받고 이달 말일까지 용량을 늘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날 즉시 AS 기사를 불러 용량을 한 달치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10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가 나왔다고 하셨고 군청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80만 원은 내셔야 할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약간의 과태료를 조정해 주었지만 억울한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 수리한 영수증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한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도청 담당자에게도 질문을 드렸지만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었고 축산 농가에 도움이 못해서 죄송하다고 농가에 피드백을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가금 전업 농가는 CCTV가 의무화이며 둘째는 설치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녹화된 영상이 한 달 동안 지워지지 않고 저장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실, 외부 차량, 장화 갈아 신기 등이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것은 CCTV로 점검을 하고 보상금과 관련하여 더욱 철저해지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농가의 경우 전업 농가의 기준은 1000두 이상이며 CCTV를 설치해야 되지만 농장 특성상 가스 발생으로 인해
기계가 부식되거나 쉽게 고장나는 이유로 설치는 돼 있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돼지 농장의 경우에도 CCTV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송아지 출산에 따른 홍보에 대한 사항 안내입니다. 이표 부착 안내는 출산 후 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개월 후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부하시면 됩니다. 7번째, 살처분으로 토양 오염 관련 질문이 가끔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정책 비판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축산 농가가 아닌 일반인도 간혹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유출수 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간단히 살처분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의 경우 결핵이나 브루셀라 등 전염병 양성후에 대해 차량으로 렌더링 업체로 이동하여 신경안정제와 같은 주사로 사망시킨 후 고온 가압하여 기름을 짜내는 방식입니다. 가금의 경우 이동식 열처리 소각법 또는 렌더링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고압의 전기를 이용해 250도씨의 열처리로 살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바로 거름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성 미생물에 대한 발효법인데요. 사체 매몰법에 대해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몰하는 방법 중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주입하여 이미 폐사시킨 후 사체와 완결을 호기성 미생물로 섞어주며 발효시키는 방법이며 기간이 생매몰보다 짧으며 5개월 정도 지나면 유해균이 검사되지 않으며 뼈도 없을 정도로 분해되어 퇴비로 사용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유해균 검사를 진행하고 사체 분해 여부를 조사하여 발효가 덜 된 경우는 2차 분해 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발효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사체가 썩지 않았다면 다시 렌더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살처분하는 방법과 과정은 AI 긴급 행동 요령, 즉 SOP에 자세하게 그림과 사진 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8째인데요. 발생 농장 입식 절차가 까다로운 건 알고 계신가요? 발생 농장에서 입식하기 위해서는 입식 시험 가축을 사용해야 되는 단계에 거치게 됩니다. 입식을 위해서는 매번 시군청과 검역본부에서 환경검사 등을 통해 농장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와 소독시설 및 방역관리 등이 잘 돼 있어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발생 농장의 경우 시험 가축을 구입하여 각 동마다 5수 이상을 21일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검역본부에서 최종 승인이 있어야지만 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추, 즉 6주에서 12주 정도 되는 중간닭, 즉 중추를 구입하는 곳이 없다는 민원과 산란계 농장의 경우 AI 발생 농장에서 우리 닭 중추를 시험 가축으로 사육하고 싶다고 하는데 절대 못 주겠다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공감을 하고 올바른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CS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처럼 고객 만족을 위한 CS 교육으로 죄송합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고객 만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교육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무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 농가와 소통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해야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급하고 빠른 말 절대 소통 안 됩니다. 농가는 무조건 바쁘다라는 소심한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전화하지 말라는 통화 거부 농가는 전문 대응팀이 방문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찰한다는 생각으로 예찰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유대감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산 농가의
어떤 정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문서를 열어보고 메모하십시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잡한 설문을 맡아서 하게 되니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어떤 정보라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검사 강화된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차량 발판까지 소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이번에 차 바닥까지 검사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축산 농가와 소통을 통한 농가 동향 파악과 적극적인 내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근데요, 바쁘신 줄 알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이렇게 소심해서 거부농가 전화할 때 심장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한 건씩 조치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정 메모를 활용하여 농가가 예차를 원하는 시간대에 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MS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수신 거부나 장기 미수신 농가에 대한 문자 예찰이나 문자 전송 시 사연을 줬고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문자 회신이 없는 경우 062-604-6652번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문자 전송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전화할 때 이분과 통화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축산농가와 충분하게 소통하는 또 축산농가 상담 콜센터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여러분께 남기며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